네. 교습소를 오게 된 이유가 그 홈레슨 할 때 집에서 하잖아요, 레슨을.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방음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왜냐면 주말에 잠깐 저희 집에서 아는 몇 명의 회원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었거든요, 처음에. 아, 그 홈레슨을. 집에 찾아간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불러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레슨은 이제 제가 스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용돈을 타본 적이 없어요. 야. 다 제가 벌어서. 그리고 차도 사고 기름값도 내고. 그래서 홈레슨을 이제 하는데 저희 집이 그때 탑층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신혼이었어요. 뭔가 신혼이랑 좀 어긋나네요. 원래 부모님 집에서 했는데 갑자기 뛰어넘어서 신혼이 됐어요. 제가 학원 다닐 때 결혼을 네. 했어요. 아, 취업을 해서 학원 다닐 때. 학원 네. 다니는데 네. 결혼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신랑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너 거를 한번 해봐라.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아파트에서 여기서 내 입지를 좀 붙여야 돼. 그래서 아름아름 조금씩 제가 전단지 같은 거 이제 붙이고 아파트 보통 그때 많이 그런 걸 했거든요. 그렇죠. 네.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연락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면 저 이제 개인 레슨으로 이제 다시 학원 말고 저희 집에서 홈레슨이 가능합니다 해서 저희 집까지 이제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교습소라고 그러니까 홈레슨이라고 해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걸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저는 교습소를 할 생각이라서 근데 그 전에 잠깐 몇 명 정도 좀 모아야지 해가지고 한 명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10명 정도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주말에 한두 시간만 치던 것이 주말에 이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웃들은 그냥 맨날 띵동띵동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올라왔잖아. 저희 아랫집에 그 헬스 트레이너 청년이었는데 문 막 두들기고 정말 그날 막 우리 집에 불 지른다는 막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당장 그때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왔구나. 교습소 이제 내 거 할 때가 왔구나. 그때는 학원을 할 돈이 없었어. 학원은 그래도 몇 천만 원 더 큰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교습소 제가 그때 제 종잣돈이 한 2천? 3천? 요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끌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정도니까 난 집에서 못해. 명분도 됐죠. 저희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오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개인 레슨은 이제 홈레슨은 못 하게 됐고 제가 조만간 교습소로 제가 오픈할 테니 그때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잠깐 한 몇 주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잖아. 이 사람들을 그렇죠.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떠날까봐.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교습소를 눈으로 계속 찜해놓은 데가 있었어.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저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인수하겠다고? 근데 제가 들리는 정보로 여기가 그때 당시 그 원장님이 좀 안 하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타이밍이기도 했다는 걸 언뜻 정보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죠. 제가 여기 잘 하고 싶습니다. 저 여기 아파트 거주합니다. 이러면서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이게 숫자 약해가지고 그때가 출산 전이니까 2013년? 12년 정도? 그러니까 10년에서 13년, 2010년에서 13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막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배짱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일찍 찾아가가지고 오픈했을 때 딱 그 원장님 혼자 계시나 하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원장님이 금액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나 이 금액 아니면 나 안 된다. 그리고 인원도 없는데 이거 괜찮겠냐. 저 인원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 드릴게요. 그래서 그 금액 드렸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하게 됐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뭘 해도 실행력이 있어야죠. 그 10명 정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거기가 그쵸, 10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 개인 레슨 할 때. 그쵸, 그 아이들. 된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거의 다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가 적어도 제가 왜 할 수가 있었냐면, 그 제 개인 레슨 했던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단지니까.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할 때, 이게 소규모잖아요. 네. 왜냐면은, 교습소는 원래 소규모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요 아이들한테도 그때도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한 번씩 이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수정은 해줬던 것 같아요. 컴퓨터로 한번 가서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를 제가 사용한 게 아닌가. 조금 이제 뭐 아이 이름이랑 공명 이 정도 넣어줬던 것도 같고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그때는 날 걸로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랑은 다른데 그때 당시에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소규모로 할 때도 제가 그런 관리라던가 영상도 꾸준히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게 인원이 이제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밀접하게 어머님들하고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 몇 명에서 제가 50명까지 혼자서 교습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걸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교습소의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을 둘 수가 없어. 급할 때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책임감에 의해서 거기 상주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나중에 낳았을 때 그런 걱정이 좀 오더라고요. 보통 원장님들이 출산하기 전 하고 나서 그 학원 교습소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학원으로 많이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교습소는 아예 젊으신 분 아니면 조금 이제 혼자서 이제 내 거를 편하게 하실 분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저처럼 이제 아이를 갖고 어린 아이인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학원을 할 수밖에 없죠. 불법이니까 선생님 두는 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채점하고 하시는 분은 둘 수는 있지만 이제 아예 레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내가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으로 명의를 바꿔서 운영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요거를 하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벌어야 되는 고정 지출이 있다 보니까 벌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원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만삭일 때 학원을 막 구했어요. 구하러 다녔어요. 다른 학원을 또 구해서 다른 데도 선생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몇 개를 하면 이 한 군데서 벌던 거를 나눠서 내가 벌 수 있게 숙소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출산도 하고 그 선생님들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때 뭐 분점을 만든 거네요. 그쵸. 네. 분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3개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분점. 아이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분점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급할 때 선생님들이 뭐 아프시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제가 잠깐 가서 그날 하루만 좀 일 도와드리고 저는 거의 육아를 전념을 하면서 관리만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서 좀 힘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내가 원장이지만, 대표지만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힘듦도 있었죠. 운영법,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들 관리하는 방법.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스스로 느끼고, 그때 이제 여러 이제 분점을 하면서 학원들을 많이 이제 검색을 하고, 뭐 이렇게 컨설팅 업체라고 있어요. 학원을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데를,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일종의 학원 부동산. 학원 중개업이네요. 학원 중개업.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네. 정보도 많이 얻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학원은 이래. 이런 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쪽 모든 학원들을 제가 많이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각이 생겼어요. 학원 보는 감각. 그리고 선생님 보는 감각. 아이들을 보는 거는 이미 텄죠, 그때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 학원은 되겠다. 그렇죠. 학원은 되겠다. 여기 학원은 괜찮아. 그리고 왜 이렇게 그때 컨설팅 하면은 같이 많이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학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원은 이래서 잘 됐구나. 한번 딱 스캔하면 끝날 정도로 이 완전히 여기에서 분야 제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을 처음 알아볼 때도 그냥 알아보지 않고 저는요 정말 하루는 거의 상주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원장님들이 학원 한다고 하면 그냥 계약하고 딱 믿고 하잖아요. 컨설팅을 믿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하루를 그날 차 안에서 지켜봐요. 유동인구는 어디로 쏠리고 아이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몇 시 타임이 가장 많은지 어느 학원으로 가는지 그거를 다 조사하고 뭐 물론 그 지도는 이미 다 조사를 하고 그 종이를 들고 와요. 왜냐면 세대수나 이런 것도 다 보고 가야 되거든요. 네. 원장님들이 그런 것도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컨설팅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겪고 그 학교에도 미리 다 전화를 해봐요. 그 학교 인원수가
작년 기준으로 나오는 거 올해는 또 다르거든요. 나중에 학원 저기 보는 법 이런 것도 아 그것도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이건 따로 빼놓을까요? 학원 물건 보는 법. 아 물건 보는 법 저는 이 진짜 학원이 너무 잘하죠. 이 학원이 노른자다. 몇 년 동안 제가 그런 거만 터득을 하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가 지도 보는 것부터 해서 이미 저는 파악이 끝나요. 근데 그게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능력은 아니고 제가 본 학원이 300개도 넘을 거예요. 지금 보면 300개는 뭐예요? 더 될 수도 있죠. 모든 컨설팅에 접촉해서 모든 물건 저한테 다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하루에 막 4개, 5개도 돌려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학원을 잘 선별을 했고 그 학원에 좋은 선생님들 면접 보는 거 정말 면접도 이 면접편도 따로 빼도 돼. 정말 별 선생님들이 다 있는데 학원 면접설 또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선생님들도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정말 한 분량이 나올 정도로 하는데 저는요 전화 통화하잖아요. 그럼 저희 선생님한테 이 사람은 이런 외형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거의 맞춰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에도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하도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는 이런 이미지 이게 성대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람은 정말 그냥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제가 하도 많은 전화 그리고 상담 쪽 이런 거를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뭐 선생님들이 전화 통화하는 거 말투 이런 것만 해도 이 사람 성향 모습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잠깐 제가 뗐다 그랬잖아요. 교육에. 네. 관리만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좀 이 학원을 안 하고 잠깐 육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이제 쉬려고 약간 뭐 이제 교수님들의 안식년처럼 저도 육아를 정말 이 관리나 이런 것도 이제 떠나자. 그래서 몇 개를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드리고. 일에 딱 지치신 건가요? 네. 그냥 이제 이런 학원이나 이런 거, 뭐 운영이나 이런 거 좀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 학원 3개 중에 하나만 또 놔두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 학원조차도 지금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받아서 이제 잘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